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사랑해 라는 말이 모든 감정 표현의 정점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전해지면 관계를 구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두 사람 사이의 결속을 굳힐 수 있는 보편적인 선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남성의 영혼은 오랜 사회적 조건과 무의식적 구조에 깊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영혼을 진정으로 울리는 말이 명시적인 사랑 고백 말고도 존재한다면 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영혼 혹은 남성 내면의 아니마는 미묘하고 수용적인 차원으로 역사적으로 억압되어 왔습니다. 현대 남성은 생존을 위해 가면, 융기, 페르소나라고 부른 것을 써야 했고 그 결과 치유와 신뢰, 헌신을 위해 진정 필요한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달콤한 말이나 칭찬보다 자신이 하는 일이나 겉모습이 아닌 진짜 자신을 봐주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해라고 말할 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보이지 않는 상처, 인정받지 못한 영역,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고 두려워하는 내면의 아이에게 직접 말을 건넬 때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성은 단지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 영상은 사랑해 라는 말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자는 초대입니다. 윤기 말한 남성 집단 무의식이라는 감정 언어 속으로 뛰어들어 수세기 동안 쌓인 기대, 침묵, 말하지 못한 두려움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6급까지 문장을 통해 남성이 진정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알아갈 것입니다. 남성이 약하거나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처럼 소속감, 인정, 방어 없이 사랑할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들은 빈 껍데기가 아닙니다. 각각은 깊은 감정적 필요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언어에 녹여내면 관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변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당신 앞에 남성이 편안해지고 마음을 열며 무엇보다 안전함을 느끼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윤근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상징적 그릇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들은 바로 그런 상징적 그릇입니다. 담아주고 높이고 회복시키는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사랑을 볼 준비를 하세요. 때로는 미안해, 널 믿어, 준비되면 내가 여기 있어 라는 말이 1000번의 사랑해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남성이 가장 원하는 것은 늘 명확하지 않지만 그것을 받았을 때 그의 내면은 영원히 변합니다. 남성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여러 문장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미안해. 이것은 빈 껍데기 같은 사과도 습관적으로 하는 말도 아니며 깊은 감정적 겸손을 담은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융에게 그림자 섀도우는 우리가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내면의 일부를 뜻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행위입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라고 말할 때 변명도 조작도 없이 그것은 내 잘못을 인정해, 이기고 싶지 않아, 이해하고 싶어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자아는 이완되고 방어가 풀리며 더 진실한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에 자리 잡습니다. 이는 판단에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영혼의 말을 거는 언어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하며 책임을 지는 역할을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사과가 큰 영향을 끼칩니다. 단순히 긴장을 완화시키기 때문만이 아니라 침묵 속에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는 내면의 이야기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윤근 정신이 건강하려면 양극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과는 바로 자존심과 취약성의 통합입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치유하려면 진심이어야 합니다. 갈등을 피하거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깊은 연결의 욕구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모두가 실수를 한다는 것, 완벽함은 자아의 환상이라는 것, 사랑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존엄성을 잃지 않는 것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안해 라고 말할 때 남성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실수나 침묵, 반응이 관계의 위협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로 가는 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상처 입은 자아보다 위에 있고 두 사람 모두 더 큰 무언가 진실에 헌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짧은 문장은 단번에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시킬 힘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말 없이 내 곁에 있어. 내가 오를 필요 없어. 힘든 순간에도 널 선택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성이 그것을 느끼고 실패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알 때 깊은 무언가가 해방됩니다. 그림자가 빛나고 방어막이 무너지고 신뢰가 자랍니다. 이것이 융기 주장한 사랑입니다. 이상화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랑, 요구하지 않고 변화시키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종종 간단하지만 강력한 미안해에서 시작됩니다. 말해줘. 이토록 단순하고 일상적인 한마디가 진심과 존재감을 담아 전해질 때 남성의 가장 깊은 영혼으로 가는 다리가 된다. 칼 윤근 아니마라는 개념으로 남성 내면에 존재하는 여성적인 부분이 듣고 싶어하고 받아들이고 이해받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에서는 이 측면이 역사적으로 억압되어 왔다. 많은 남성들은 취약함이 곧 약점이라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감정 세계를 침묵시키는 법을 배웠다. 울지 말고 두려움을 표현하지 말고 모든 것을 조용히 견뎌내야 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차분한 목소리로 말해줘. 나는 여기 있어. 준비가 되면 이야기해.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다. 혼돈 속에서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감정적인 성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남성의 심리가 깊이 이해하는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지금 강할 필요 없어. 단지 진짜 너를 알고 싶어. 이러한 요구 없는 존재감, 의도가 없는 인내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형태 중 하나이다. 융근 영혼이 두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을 때 치유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판단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필요 없이 감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그의 무의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많은 남성들은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조차 울음을 허락하지 않았다. 일이나 유머, 침묵 뒤에 슬픔을 감추었다. 하지만 말할 수 있는 허락, 단어뿐 아니라 제스처, 공유된 침묵, 이해하는 눈빛으로를 받을 때 자신에게 잊혀졌던 부분을 다시 만나기 시작한다. 그 부분은 행동하거나 경쟁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다. 말해줘는 열쇠이다. 외부의 자아, 세상이 보는 모습과 깊은 자아, 조심스럽게 감춰진 부분 사이의 대화를 여는 문이다. 그리고 항상 쉽지만은 않다. 때때로 그 말해줘는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다. 때로 남성은 처리하고 신뢰하기 위해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고 그가 마침내 준비됐어 라고 말하며 말을 시작할 때 거룩한 일이 일어난다. 둘 사이의 유대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남성은 감정 없는 바위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 고대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다. 실제로 남성도 조건 없이 포옹받고 정정 없이 들어주며 판단 없이 바라봐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수년간 그 진실된 말의 조를 기다려왔다. 그 초대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더 이상 가장할 필요가 없고 누군가가 가면 너머에 그들을 보려 한다는 신호이다. 그리고
거기서 깊은 변화가 시작된다. 남성이 취약해져도 여전히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쉽게 다시 다치지 않는다. 울음에는 힘이 있고 침묵에는 지혜가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데는 능력이 있음을 배운다. 이것이 윤기, 소중히 여긴 유대이다. 두 영혼이 두려움 없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유대, 기대하는 역할보다 진정성이 더 중요한 만남. 남성의 마음 속에 조용한 닷처럼 작용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사랑해 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에게 이 세 단어, 나는 당신을 믿어요는 훨씬 더 깊고 오래가며 변화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칼 융은 존중이 영혼의 근본적인 필요라고 가르쳤습니다. 남성의 경우 그 존중은 세상에서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고 보호하며 지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타인의 신뢰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남성을 바라보며 꾸밈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의 판단을 믿어요. 당신을 통제하거나 고치려 하지 않아요. 당신을 보고 당신의 길을 존중해요. 이것은 남성의 무의식에 있어 생명력을 주는 연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 대부분은 능동적인 역할, 즉 행동하고 결정하며 지탱하는 능력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은 어릴 적부터 성취를 통해 인정을 받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로 갈망하는 것은 박수가 아니라 조용한 신뢰. 나는 당신이 잘 해낼 거라는 것을 알아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있어요. 당신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라는 믿음입니다. 융은 이 문장이 개성화 과정, 즉 남성이 단순히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에 감정적 의존 없이 응답할 수 있는 완전한 개인으로 인식받기를 추구하는 여정을 활성화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당신을 믿어요 라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이 바라는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존엄하고 강하며 방향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이미지입니다. 관계에서 이 말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가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그는 꽃을 피우고 더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며 의무감이 아닌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보고 존중한다는 인식에서 더 노력합니다. 이 말은 그의 더 고귀한 면을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존중이 없다면 그에게 계속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껴야 하는지 말한다면 관계는 점점 약해집니다. 그가 항상 옳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질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관적입니다. 내가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신이 알고 느끼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남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개선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배우며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신성한 행동의 공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끈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이 말이 진심으로 전해지는 관계에서 남성은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이 됩니다. 그는 증명하려는 압박 대신 성장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융은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실현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믿어요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유를 존중하는 사랑, 자존감을 키우는 사랑, 간섭하지 않고 지지하는 사랑입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남자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히 나는 당신을 믿어요 라고 말해본 적이 있나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말을 한다면 그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세 단어 안에는 그가 잊고 있었던 자기 자신 일부를 되돌려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네가 옳았어 라는 말을 듣는 것에는 깊은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짧고 단순한 문장이지만 남성의 정신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하고 긴장을 풀며 더 진실되고 성숙한 연결로 마음을 열게 하는 진정제처럼 울려 퍼집니다. 윤근 인간의 갈등이 종종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에서는 이것이 자아의 전쟁으로 번지는 논쟁으로 나타납니다. 누가 옳은가? 누가 물러나는가? 누가 이기는가? 우리는 모르게 상대방을 보는 대신 자신을 보호하는 이미지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의식적이고 자신감 있으며 성숙한 여성이 파트너를 바라보며 네가 옳았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녀는 단순히 의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말을 해야 한다는 내 욕구보다 당신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남성에게 이렇게 강력할까요? 많은 남성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할 수 있고 알고 있고 이해한다고 보여줘야 한다고요. 그 무게 아래 살면 판단에 예민해지고 끊임없는 반대에 민감해지며 권위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겸손하게 그가 옳았다고 인정해 줄 때 깊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대화에서 종종 거부되는 존중, 즉 그의 관점을 인정하는 형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융은 여기서 통합의 원칙을 말할 것입니다. 옳아야 한다는 욕구와 연결하고자 하는 욕구라는 두 반대가 만나 새로운 것이 탄생합니다. 공유된 겸손, 그 공간에서 남성의 영혼은 편안해지고 집에 온 듯 느끼며 싸움을 멈춥니다. 네가 옳았어는 열등함도 복종도 약함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리적 성숙의 행위입니다. 상대가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봤다는 것을 인정할 감정적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그의 시선도 유효하고 그의 경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작은 행동은 무의미한 논쟁이나 거리감을 막고 늘 나를 바로 잡아야만 편안해지는 사람과의 씁쓸한 감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실제 신경화학적 효과가 있습니다. 남성이 애정 있는 상황에서 이 말을 들으면 뇌에서 유대감과 연결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는 애무, 다정함, 깊은 친밀감의 순간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말 한마디가 긴 대화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과장하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고 진심 어린 순간을 갖는 것입니다. 네가 말한 것을 생각해 봤는데 네가 옳았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관계가 변하고 분위기가 달라지며 그는 마음을 열고 부드러워집니다. 방어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생각하는 존재로 그의 시선이 가치 있음을 느낍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영혼에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아 관찰의 행위입니다. 언제 자존심이 사랑보다 강했는지 보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 윤근 진정한 사랑은 투사가 끝날 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늘 옳아야 할 필요 없이 바라볼 때 영혼에서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러니 그가 옳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말하세요. 부드럽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요청하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천천히 해도 돼 라는 말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많은 남성들에게는 조용히 그들을 짓누르는 끊임없는 압박을 해제하는 미묘한 진정제입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명확해야 하고 즉각 답해야 하며 성과를 내야 한다고 속삭이는 보이지 않는 압박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남성의 영혼, 즉 무의식 속 남성의 아니마은 성숙하고 감정을 통합하며 외부의 목소리를 넘어 자신의 진실을 들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내면의 시간이 없으면 불안, 회피, 단절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성이 천천히 해도 돼 라는 말로 그 신성한 공간을 제공할 때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급함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다림에서 시작된다는 것. 천천히 해도 돼는 방어를 내려놓고 숨을 쉬고 느끼라는 초대입니다. 모든 걸 다 통제하는 척하지 않아도 돼. 난 침묵을 견딜 수 있어. 강요하지 않아. 준비되지 않아도 널 존중해. 남성이 그렇게 느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마음을 엽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자동적인 반응도 아닙니다. 하지만 서서히 더 자신다워지도록 허락합니다. 기대에 갇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가져도 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누군가가 부드럽게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난 내 뒤를 쫓는 게 아니라 네 곁에 있어. 윤근 개인화 과정이 느리고 내적인 여정이며 성급히 진행하면 분열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리는 사랑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상대에게 표현하고 결정하고 헌신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진정한 연결의 발전을 막는 일입니다. 남성들은 문화적, 감정적 조건화로 인해 순간에 느끼는 것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단지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공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다치게 됩니다. 천천히 해도 돼는 물러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존재입니다. 침범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자신의 속도로 움직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남성이 자신이 빠르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받지 않아도 되는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진정됩니다. 사랑은 위협이 되지 않고 관계는 피난처가 됩니다. 이런 사랑의 자유는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불확실함을 견딜 만큼 유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신뢰, 즉 그 과정에 대한 믿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를 다시 돌아오고 말하고 자신을 내어주도록 이끕니다. 기억하세요. 영혼은 압박받지 않고 안전함을 느낄 때 열린다는 것을 천천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도망가는 남자와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남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강요나 압박이 아닌 이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닮은 무언가가 태어납니다. 많은 남성들이 결코 고백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깊고 뿌리내린 조용한 두려움, 강인한 모습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버림받는다는 두려움입니다. 윤근 인간이 빛과 어둠, 강함과 취약함, 힘과 연약함이라는 양극 사이를 오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수세기 동안 그중 한 극, 즉 통제와 성과, 무적임의 극만을 살아가도록 강요받아 왔습니다. 그 경직성 속에서 상처가 생겼습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무너지거나 약함을 보인다면 버려질 것이라는 숨겨진 확신입니다. 그래서 절대 떠나지 않을게 라는 말을 듣는 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구원의 행위입니다. 이상화된 약속이 아닙니다. 감정의 감금도 아닙니다.
그것은 외형이 아닌 영혼과 약속하는 존재의 반영입니다. 개성화의 길에서 윤근 온전해지기 위해 거부된 부분들을 껴안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서도 같은 원칙이 중요해집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그림자도 환영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온전할 때뿐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사랑받는다는 것을, 남성이 어두운 시기를 겪을 때, 의심할 때, 방향을 잃을 때, 마음을 닫을 때,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외로움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버팀목이 아니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변화를 만드는 말이 등장합니다. 절대 떠나지 않을게. 의존이 아니라 감정적 확신으로서 바람에도 뽑히지 않는 뿌리처럼. 그의 내면 세계가 흔들릴 때 적절한 순간에 이 말을 하는 것은 그의 밤에 빛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어도 난 떠나지 않아. 답을 몰라도 난 여기 있어. 어떻게 보여줄지 몰라도 난 너와 함께 있어. 그 꾸준함, 조건 없는 지속성은 사랑을 계속 증명해야만 한다고 배운 남성의 영혼의 약과 같습니다. 방심하면 대체될 거라고 생각하는 영혼 말입니다. 당신이 그 확신을 주면 그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자신이 빛나지 않아도 아파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그것이 꽃이나 빈말로 만들어지지 않는 친밀감을 만듭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하는 존재감으로 만들어지는 친밀감입니다. 이 문장, 절대 떠나지 않을게. 는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논쟁 후에, 위기에, 한가운데서 자신마저 자신을 의심할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당신도 떠날까 기다릴 때 더욱 깊게 새으며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나지 않고 폭풍 속에서도 난 여기에 있어 라고 말할 그 안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무언가가 내려놓습니다. 당신에게가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진실 앞에, 이것은 학대나 자신을 잃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윤근, 진정한 사랑은 온전한 개인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처 입은 반쪽들끼리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의 어둠 속에서 새벽을 강요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두려움이 아닌 성숙한 감정에서 나온다면 축복이 됩니다. 절대 떠나지 않을게는 항상 해야 할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느낄 때만 해야 합니다. 구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구하도록 동행하는 마음일 때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면 그 관계는 변합니다.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신성해집니다. 남성은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으로, 몸으로 이름 붙이지 못한 상처마다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흔적을 남기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칼 융은 상징적 행위를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연결하는 강력한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디테일, 단순한 행동, 이 1000마디 말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깊은 차원, 영혼의 영역에 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가장 강력한 문장 중 하나는 드라마도 강렬함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한 진실일 뿐입니다.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특별한 날이라서가 아니라,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냥 네가 생각했기 때문에, 네가 봤기 때문에, 네가 알기 때문에. 작은 선물, 손수 쓴 쪽지, 그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준비한 커피, 의도를 담아 보낸 노래, 그의 세계를 건드리는 책는 상징적인 무게를 지닙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 네가 없어도 널 생각해. 네가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 없이 소중해. 그리고 그것은 드뭅니다. 많은 남성은 주는 것에 익숙합니다. 버티는 것에 익숙합니다. 보호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의심 없이 받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겉모습에 쏟는 관심만큼
자신도 관심받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네가 부드럽게 주의를 기울여 소란 없이 무언가를 줄 때 그 안에 고대의 장소가 활성화됩니다. 언젠가 보이고 싶었던 아이, 성과를 넘어 인정받길 기다렸던 청년, 인생이 그렇다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된 어른. 이건 너를 위한 거야는 단순한 물건 이상의 존재입니다. 존재론적 선언입니다. 너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야. 빛나지 않을 때도 소중해. 네 세계가 중요해. 융은 모든 인간의 만남은 본질적으로 영혼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큰 약속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지탱하는 일상의 행동으로 유지됩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물건 자체가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남성의 정신 속에서 이런 행동은 잠든 기억을 깨울 수 있습니다. 행동하거나 증명하거나 성과를 내지 않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기억. 그리고 아름다운 점은 네가 거기서부터 줄 때 너 역시 변한다는 것입니다. 통제하거나 호감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전함의 반영으로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서적 연금술입니다. 작은 행위가 통합의 도구가 되는 순간, 남성이 그것을 받으면 단순히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때로는 사랑해라는 말이 흔하고 낡고 심지어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은 진정성을 담아 전해질 때 마음을 녹입니다. 그니온 단순한 연인이 아니야. 나는 너를 존경하고 생각하고 선택한다는 의미야.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 법을 배우면 필요가 아닌 풍요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언어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쌓게 됩니다. 상징적이고 융적인 깊은 연결을. 사랑이 상징이 될 때 욕망이 아니라 변화가 됩니다. 남성의 가장 깊은 욕망은 어떤 말이나 선물, 제스처를 넘어 안전함을 찾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안전함이 아니라 인식, 존중, 그리고 완전한 수용에서 비롯되는 진정한 안전함입니다. 칼 융은 인간 정신의 중심에 통합과 온전함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남성에게 이것은 자신의 관계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매일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진정한 안식처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성이 절대 떠나지 않을게 또는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약속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남성이 갑옷을 벗고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할 두려움 없이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안전함은 수동적이거나 순진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힘은 통제나 복종이 아니라 상호 신뢰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 즉 자신이 되는 과정에는 용기가 필요하며 이는 상대가 위협이 아니라 지지자임을 알 때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거창한 말보다 남성의 영혼을 키우는 것은 존중의 일관성, 그의 시간에 대한 인내, 그리고 헌신의 확고함입니다. 여성이 사랑이 거래가 아니라 끊임없는 흐름임을 이해하고 전달할 때 남성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는 외부의 기대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안전한 공간은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며 차이가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하는 수용과 도전의 춤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안전함은 남성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그림자를 탐색하고 의심과 두려움을 나누며 온전함 속에서 지지받는 기초를 만듭니다. 현대 문화에서 남성의 연약함이 종종 숨겨지는 가운데 이 안전함은 매우 귀중한 선물이 됩니다. 이는 피상적인 것을 넘어 영혼에 닿는 관계의 씨앗입니다. 남성은 자신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며 깊이 사랑할 용기를 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듣고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러한 유대는 개인의 상처를 치유할 뿐 아니라 두 사람의 개성화 과정을 활성화합니다. 안전한 사랑은 자신과 타인을 하나의 불가분한 전체로 사랑하는 것이며 변화를 일으키고 해방시키는 연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칼 융의 깊은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로맨스나 아름다운 말들을 훨씬 넘어서는 변형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모험이자 함께 나아가는 여정이며 두 사람이 자기 인식과 수용의 마음을 열 때만 걸을 수 있는 온전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7 문구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진정한 감정 소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남성이 윤기 말하는 자, 셀프, 즉 통합된 자신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여성이 미안해, 널 믿어, 천천히 해도 돼, 절대 떠나지 않을게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남성의 영혼이 인식하는 깊은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취약함과 연결 그리고 신뢰를 초대하여 개인과 관계의 성장을 지탱합니다. 이런 소통은 사회와 문화가 씌운 가면을 녹여내며 개성화라는 창조적 에너지를 해방합니다. 개성화는 자신이 되는 과정이며 남성은 이 과정에서 내면의 양극성, 그림자와 빛, 강함과 연약함을 화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에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심리적, 영적, 여정의 동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은 완벽함이나 일상에 의존하지 않고 진정한 수용과 공동 창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근 인간 정신이 복잡하고 역동적인 체계임을 상기시키며 오래 지속되는 사랑은 이런 복잡성을 두려움 없이 포용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는 단순히 감정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의 초월로 가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이 온전하고 진실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판단이나 요구 없이 그 상호적 헌신 속에서 사랑은 두 사람이 자신의 자아, 셀프와 상대방의 자아를 만나는 신성한 공간이 됩니다. 이것이 깊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지탱하는 진정한 힘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셨다면 어떤 문구가 당신의 영혼에 가장 크게 다가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정이며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의식 있는 관계를 돕는 콘텐츠를 위해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